진화가 이중섭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갈래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이중섭에 관련된 평전이에요. 평전. 알겠어요? 전기문 가운데에서도 평전이라고 합니다. 평전이 뭐냐?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쓰여지는 전기문이다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이제 여러분이 3학년쯤 됐으니까 각 갈래별로 갈래에 관한 지식들을 웬만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기문은 일반적인 소설과 달리 사실을 바탕으로 해요. 소설은 지어낸 얘기, 허구의 이야기죠. 하지만 전기문은 실존했던 인물과 실제 있었던 사건들, 또 그 사건이 벌어지는 배경도 다 실제입니다. 소설처럼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소설의 인물, 사건, 배경은 지어낸 것. 하지만 전기문의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구성 요소는 진짜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러한 이제 소설처럼 인물도 등장을 하고 어떤 사건도 등장을 하고 배경도 존재해.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돼? 인물에 대한 평가 혹은 비평이라고 하죠. 평가나 비평이 함께 담기는 것을 우리가 전기문 가운데서도 평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글이 이중섭에 관한 평전이다라고 한다는 건 이중섭에 관한 그 인물의 일대기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제시하면서 인물에 대한 평가를 덧붙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문을 흔히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냐면 인물이 태어난 순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대기 순으로 쭉 정리를 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일화나 사건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구성을 하기도 해요. 일대기적 구성 혹은 순행적인 구성이냐 아니면 집중식 구성이냐를 논하는데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대기적인 구성을 좀 시간의 순서대로 일대기적인 구성 방식을 취하는 그런 전기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엄광용이라는 소설가가 쓴 이중섭 평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총 6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자, 1번 단락부터 볼 거예요. 이중섭은 틈만 나면 들판에 나가 풀을 뜯는 소를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고는 했다. 소의 큰 눈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저 행복할 따름이었다. 이때는 어린 이중섭의 모습이 나와요. 형! 오늘도 소 대생하러 갔다 오는 거야? 자, 오늘 도라고 하는 거 보니까 허구한 날 맨날 소만 그리는 거라는 거 알 수 있지? 같은 방을 쓰는 후배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이중섭을 바라보았다. 소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거든. 형, 마을 사람들이 형 보고 뭐라는 줄 알아? 소에 미친 녀석이래.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너무 몰두하니까 제 소에 미쳤다라고 말을 해요. 무엇이든 몰두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야. 나는 앞으로 조선의 진짜 백이 소만 그릴 거다. 소에게선 순수한 조선의 냄새가 나거든. 너도 앞으로 조선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림을 그려봐. 라고 이제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디서 태어났다라고 하지 않고요. 일단 이렇게 일화를 대화 형식으로 먼저 보여주고 있죠. 이러면서 이중섭의 면모를 우리가 살짝 엿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중섭은 뭘 주로 그려? 내가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림, 첫 번째 그림도 소 그림, 황소 그림들이었죠. 황소 그림이 그런 대작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소를 그렸단 말이에요. 자, 이중섭은 소에 미쳐있는 사람이래. 그래서 이중섭의 성격은 끈기가 있다. 한 가지 일에 굉장히 몰두하는 성격이다라는 거, 이런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중섭 끈기가 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한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중섭이 소를 그리는데, 자, 소를 왜 그려? 소를 그리는 이유 첫 번째, 마음이 평화로워진대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또 하나 뭐라고? 순수한 조선의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조선의 냄새가 나니까 우리 이런 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조선의 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 후배한테도 너도 조선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림을 그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선의 냄새가 풍기는 그림이라는 건 어떤 의미야? 우리 민족의 얼과 정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림이라는 뜻이겠죠? 자, 조선의 냄새가 담겨있는 그림을 그려라 라는 건 민족의 얼이나 정서를 담아내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본인 스스로도 조선의 냄새가 나는 그림을 그리는 이유, 소를 그리는 이유, 자기가 그리는 그림에는 민족의 얼이나 정서가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이중섭의 면모 또 하나 뭐라고 해요? 민족정신, 민족의 조국애가 뛰어나다,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이중섭에 관한 성격, 끈기가 있다, 집중력이 뛰어나서 한 가지 일에 몰두한다, 민족정신이나 뭐 조국의
조국애를 가지고 있다. 요렇게 인물의 성격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가봅니다. 1916년 9월 16일 분홍의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난 이중섭은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자랐다라고 이제 출생을 얘기하죠. 이중섭은 어머니의 치마끝을 잡고 들에 나가기를 좋아했다. 어린 이중섭은 자연의 모습 중에서도 특히 논밭을 가는 힘센 황소에게 매력을 느꼈다. 그래서 주구장창 소를 그립니다. 당시 대부분의 학생들은 6학년이 되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치열한 입시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여러분만 죽도록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이때는 중학교도 시험을 봐서 가야 돼. 오히려 지금이 날 수도 있어. 자, 그러나 이중섭은 진학 문제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모가 야단을 쳤지만 이중섭은 그림 그리는 데만 몰두했다. 그림에 대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죠. 난 그림 공부를 할 거야. 그림이 좋거든. 즉, 이중섭은 어떤 사람이야? 네, 그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자, 또 그림에 대한 열정도 있다. 이렇게 계속 이중섭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전기문이니까. 이중섭이라는 인물을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중섭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출생이 언제야? 이 사람은 1916년에 출생이에요. 1916년에 태어났어. 1916년에 태어났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인물이다라는 걸 일단 알 수 있겠죠? 1929년 봄. 이중섭은 오산중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이중섭은 최선을 다해 공부한 것은 그림이었다. 그가 열성적으로 그림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오산중학교의 미술교사로 부임한 임용련 덕분이었다. 근데 이 오산중학교가 정말 명문학교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대학 진학률이 엄청 좋은 학교야 이래서 명문이 아니고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 또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가 명문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죠. 실제로 이제 민족학교였고요. 자, 임용련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중섭아, 진정한 예술작품은 수없이 많은 습작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란다. 즉 성실하게 노력하고 성실하게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임용련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은 임용련 선생의 가르침의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임용련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세, 성실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쵸? 이중섭은 임용련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아로새겼다. 임용련에게 미술 지도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중섭은 수시로 들판에 나가 황소 그림을 그렸다. 일본이 조선에 대해 국어 말살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민족의식이 강했던 오산중학교에서는 다른 학교보다 더 철저한 감시를 받았다 그랬는데 이 민족 말살 정책, 국어 말살 정책 같은 것들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알려주고 있죠. 근데 이 국어 말살 정책이 뭐냐면 1930년대에 일본이 펼쳤던 정책 중에 하나예요. 민족 말살 정책 중에 하나예요. 우리 민족 정신을 다 죽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어에는 우리 정신과 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 정신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만행이죠. 어떠한 제국주의 국가도 자신의 식민지 백성들한테 그 나라 말을 완전히 못 쓰게 하고 지네 나라 말만 강요하진 않았는데 진짜 못된 정책이지. 일제 만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예 우리 말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고요. 실제로 학교에서 모든 수업은 조선어가 아니라 국어, 그들이 말하는 국어, 일본어로 모든 수업이 진행이 되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산중학교는 철저한 감시를 받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대로 조선어,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중섭은 하숙방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후배에게 말했다. 한글을 없애면 우리는 뭐가 되겠니? 왜? 한글에는 우리의 민족 정신이 담겨 있으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조선 사람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될 거야. 왜? 언어에는 민족 정신과 민족의 얼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난 한글로 그림을 그릴 생각이야. 그림으로 그리면 한글이 없어지지 않겠지? 한글 획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림을 만드는 거야. 미술적 구도로 조합을 하는 것이지. 그날 이후 이중섭은 황소를 대생하기 위해 들판에 나가는 것도 미루고 한글 자모를 가지고 독특한 구성의 그림을 그리는데 열중했다라고 한글 자모로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중섭의 황소 그림뿐만 아니라 이중섭의 이제 한글 자모 그림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글이라는 걸 뭘 상징할까요? 한글이라는 건 민족의 혼과
민족의 정신을 상징하는 거겠죠? 한글 자모로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민족의 정신을 살리는 그림이고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중섭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예요. 한글 자모를 문자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독창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자, 여기서 문제가 은근히 잘 나오는 게 이거야. 이중섭이 한글 자모로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뭐니? 라고 물을 때 왜? 한글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의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한글 그림, 자, 한글 자모로 이제 그림을 그렸잖아? 이 한글 자모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이중섭은, 그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가지고 있었구나. 또, 민족 정신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또, 예술을 통해서 일제에 저항하려고 하는 저항 정신이 강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도장을 찍잖아요. 낙관을 찍는데 이중섭은 자신의 그림에다가 어떻게 사인을 해요? 여러분이 아까 내가 보여줬던 그림을 눈썰미가 좋아서 자세히 봤으면 알지도 모르겠는데 자신의 그림에다가 항상 이렇게 중섭 이렇게 이름을 딱 써요. 한글 자모를 쭉 늘여가지고 쓴 거죠.